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외국인 감염 확산세가 이어졌고 해남에서도 다방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추가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이달 들어 광주 광산구의 신규 확진자는 262명. 이 중 83명, 3분의 1가량이 외국인으로 나타나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선 겁니다. 광산구는 다음 달 예방접종도 시작할 예정인데 방역 사각을 없애기 위해 불법 체류 여부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단 생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방역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데 외국인 접종률은 조금 낮고 그래서 그분들 접종률도 올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광주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 간 전파 등 산발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해남 지역이 비상입니다. 다방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어제도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구는 송지면 전체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이동 제한과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도 모든 시군의 배달 다방업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순천과 보성, 화순, 장흥에서도 산발 감염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을 97.3%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학교, 업소 등 잇따르는 산발 감염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5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구에는 고등학교 연관 확진자가 1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해남과 장흥에서 주점과 노래방 등을 통한 연관 확진자 11명이 나온 것을 비롯해서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모두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에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인 민정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씨는 3년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두환 씨로부터 초고를 건네받아 본인이 전두환 회고록 원고를 썼으며 조비오 신부를 두고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도 전 씨의 워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9일 열린 재판 기일에 출석했던 전두환 씨는 다발 골수종 진단으로 선고 기일 전까지 불출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인터넷 동영상 중계,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수가 적거나 판매가 부진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게 완성작인 거죠? 네. 온라인 동영상 중계를 통해 농특산물을 파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먼 거리를 직접 갈 필요 없이 실시간 중계 방송을 보면서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고 판매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접속자 수가 적어 판매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방송을 한다는 사전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찍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나간 게 없으니까. 또 소비자 접근이 쉬운 온라인 판매 방식을 갖추지 않아 방송 이후 추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일회성 행사처럼 진행되면 방송 제작 비용만 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 도입 확대와 함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구매층을 대상으로 소셜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방송 일정과 주문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방송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구매자 관리도 이뤄져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소비자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광고 홍보에 드는 비용이 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판매자가 스스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 오름세가 예상되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채소류 가격도 크게 올라 식탁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재영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우유, 3년 만에 가격이 오릅니다.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이달 말부터 우유 소매가 상승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유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식재료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사용하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걱정입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이미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경우 가격 오름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육가공 식품 전반에 걸친 도미노 가격 현상도 우려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게 또 뭐 소세지라든지 다른 가공식품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걱정이 되네요. 또 계란은 지난해보다 70%, 닭고기는 11% 올랐고 시금치와 마늘 등 채소류도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먹거리 물가 급등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달걀, 쌀, 마늘, 고춧가루, 소고기, 채소류 등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농축수산물은 대구가 11.3%, 경북은 10.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에다 추석 전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시작해 다음 달 4일과 5일 충청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치고 이후 대구, 경북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과 26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늘도 종일 흐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인데요.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자주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비 예보가 자주 들어있는 만큼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해졌지만 한낮 기온이 광주와 목포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 체감 온도는 31도를 웃돌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순과 나주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는 낮 최고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 31도, 장흥과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이 9일째 오리무중입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지내왔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광산구의 새 송정과 보성의 미력 옹기 등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의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3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최대 420만 원의 시설 개선비와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년 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켜온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100년 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경영을 하는 소공인을 이릅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쿨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쿨 수상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다음 달 12일 ACC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자 콘서트에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쿨 피아노 부문에서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한 조나탕 브루넬과 무카와 게이고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